네, 오늘 시장이 정말 많이 빠져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세 분의 전문가가 아주 냉철하고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한올바이오 파마 한올바이오파마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9,000원 10%. 39,000원대면은 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이틀 전에 들어갔는데 아. 그냥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밀려서 또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오늘 3%대 빠지고 어제도 2% 밀려났는데 수급을 보면 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세 분 통해서 바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좀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는데 46,000원 고점을 찍기도 했었어요.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좀 수급 상황과 함께 주가 상승 탄력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이제 오류예요. 거꾸로 매수를 하신 경우에.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에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 업황을 보고 그다음 종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항상 종목을 선택해 놓고 그다음에 업황은 괜찮은데 시장이 지금 안 좋네. 이렇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면 지금의 어떤 짧은 이런 비성적 구간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어머니, 시장 이기실 수 있어요? 시장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저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많이 벌 뿐이에요. 시장을 자꾸 거스르지 마세요. 지금 이틀 전이면 시장이 안 좋을 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항상 시장을 먼저 접근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업황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하세요. 종목부터 선택해 놓고 이 종목 괜찮은데 이 종목 아무리 괜찮아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빠집니다. 독야청청하는 종목 잘 없어요. 야, 나는 시장으로 거꾸로 가. 난 시장이 아무리 무너져도 나는 가. 덜 가요. 가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시장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중장기 투자,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뭐냐? 그건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긴 관점에서 투자해요. 그런 것들은 이 짧은 구간에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구간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워렌 버핏식 투자라고 하죠. 워렌 버핏이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도 계속 그런 코카콜라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나는 무조건 집중 투자야. 이걸로 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성향이 안 맞아. 나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나는 주식을 들고 가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이게 단기 성향인데 그 단기 성향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시장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 봐야 됩니다. 종목 선택해 놓고 그 다음 업황 보니까 업황은 괜찮은데 시장 보고 시장이 안 좋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먼저 시장이 최근에 조금 조정 추세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이런 시장에 대한 온화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단기적 접근인.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업황이 나쁜 게 아니고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들 제약바이오 업황이 올해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초고령 사회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 구간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거는 견뎌내셔야 되겠죠. 왜? 시장을 안 보셨으니까. 시장을 안 보고 종목을 먼저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익스큐즈하고 참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네.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시장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성적으로 회귀해요. 아시겠죠? 손절하지 말고 홀딩 할까요? 예, 손절 안 하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예.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 투자자분들 기업 내용도 봐야 하고 업황도 봐야 하고 참 힘든 것 같은데요.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또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루닛이요. 루닛이요. 매수가랑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83,400원에 30%요. 8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오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고민되세요, 시청자님? 제가 조금 장기로 보고 있는데, 아, 이게 지금 조정 구간인지 계속 흐르더라고요, 밑으로. 예,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 한 분,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정말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뷰노와 함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우리 시청자님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이성우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추세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67,000원대 정도가 추세적인 하단 구간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의 구조가 여기에서 수가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 파이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가는 늘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FDA 승인 부분을 받아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만큼 매출액은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영업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매출액 증대를 감안을 할 거고 언제 흑자 전환이 되는 시점인지는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매출이 증대되는 부분만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액은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증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추세 하단 가격인 67,000원대 같은 경우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흐름을 열어두고요. 그랬을 때 좀 장기적인 보유에서 매도 관점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시점에는 좀 매도를 하는 대응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종목들의 영향을 미칠 때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보다는 약합니다. 그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열어둬요. 한 6만 원대, 6만 7천 원대 이 정도 하락은 열어두는데 그 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지만 6만 7천 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JC 케미칼. JC 케미칼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00원에 100%입니다. 1,500원대면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한 2년 됐습니다. 네, 정말 오래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도 좀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야 할지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 두 분,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 정재훈 대표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JC케미칼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우선 이게 바이오 디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테마성 흐름들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는 반응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10,000원대 중반, 1,5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뭘 어떻게 해볼 만한 대응을 할 만한 구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비추세 구간이거든요. 즉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종목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손실권역이라 좀 힘드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100% 비중이시기 때문에 다른 뭐 종목군들이나 이런 거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매도를 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적자 기업이라던가 재무 구조가 안 좋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9,000원대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비중을 조금 줄일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 볼지 그걸 결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0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시장이 밀린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9411님의 대동은 19% 비중에 16,220원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최근에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신 건지 한번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반도체 종목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가 26,700원에 비중의 30%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수페타시스 대응 전략 잠시 뒤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트렉스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18,4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며칠 전에 비중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타기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네요. 잠시 후에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조금 심했던 종목인데 매수가가 12,43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모아가도 될지 오늘 스피드 문자 상담은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먼저 대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았어요. 이 부분이 포스코 그룹과 협력을 해서 특수 로봇 같은 경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9월 15일 고점이었던 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15,470원까지 하락을 해 있어요. 단가 같은 경우가 16,220원, 비중이 19%입니다. 조정이 만약에 14,000원대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부각된 가격의 하단이기 때문에 본업의 실적 같은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주가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26,700원에 30%를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현재 주가는 27,200원 수준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락폭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매수가 정도 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응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최근 주가 변동성이 크죠. 아무래도 자율주행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체화돼서는 미국에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끌어주는 역할이 나와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도 개편을 통해서 종목들이 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실적 대비해서는 평가 같은 경우가 저평가 구간에 위치는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가격적인 측면의 지지 라인은 한 15,000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을 열어두고 그 정도 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트렉스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자율주행단에서 가장 빠를 수 있는 쪽은 현대오토해버입니다. 그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입니다. 피지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이전에는 주가들이 좋지 않았다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 결제액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NHNKCP라는 종목이 먼저 강했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카페24와 함께 연동이 되어 있는 피지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페24 같은 경우에 결제액이 올라오는 구조를 보고 KG 이니시스는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11,000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매수 대응을 열어두고요. 이게 NHN KCP 정도의 밸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받는다고 하면은 다시금 14,000원대까지는 상승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C 이니시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도 이렇게 냉철하게 꼼꼼하게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포스코 푸처엠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0만 8천 원에 8%요. 30만 8천 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며칠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며칠 안 되셨고요. 지금 조금씩 샀는데 오늘까지 사다가 멈췄어요, 제가. 네, 오늘도 또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이사님만 중립 들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긍정을 들어주셨어요.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또 2차 전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8%면 비중을 한 10%까지 좀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2차 전지 쪽 섹터도 좀 제법 밀렸습니다.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제법 좀 밀렸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이냐 이걸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좀 보고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 실적은 안 좋습니다. LNF가 먼저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도 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오늘 이렇게 밀렸던 부분들이 미국의 대선의 영향입니다. 트럼프 후보에 대한 영향, 거기에 압도적인 표차로 일단은 오하이오 지구를 먹었죠. 그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좀 불협화음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까지 시장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에요. 이 악재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번 달 말에 아마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실적은 좋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양극재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실적이 좀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 과연 리튬 가격이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미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이 이미 포화 상태냐 아니면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냐를 놓고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스코 그룹이 아마 회장님의 선출이 아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월 말경에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권영수 LG 부회장께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포스코는 또 다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8%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술적 흐름들로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빠를 겁니다. 근데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뭐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비중 8%예요. 시장이 빠지면 얘가 뭐 얼마나 더 빠질까 싶다만 27만 원 많이 빠진다면 27만 원? 그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27만 원 전후까지 밀렸다라면 저는 지금 8%니까 한 20% 정도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아무리 못 나와도 35만 원대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안으로도 저는 그 자리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추가 매수해서 비중 늘리셔도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만 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2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든 날인데 오늘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블루 엠텍인데요. 네. 2만 원에 10%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한 달 좀 돼서 한 3일 전에 기관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17만 줄 샀거든요. 네. 그래갖고 오늘 샀는데요. 또 오늘 보니까 또 외국인 기관이 또 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데 너무 빨리 들어갔는지 아니면 조금 한 15% 정도 좀 보고 들어갔거든요. 수익 낼 수 있을지.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 잘- 통해서 전략 예. 짜보도록 할게요.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이성우 기사님이 긍정 남겨주셨고 예병근 대표님은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뭐 사실 의약품 도매 업체인데 예 대표님 사실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지금 제가 신규 상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뭐 항상 똑같이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드렸던 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 이걸 계속 얘기 드렸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그렇게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여기다가 찬물 확 끼얹는 소리 하기가 정말 싫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게 신규 상장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회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엄청 잘 된 회사. 네. 막 이익도 많이 나. 네. 상장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이익을 이거 날아가져야죠. 배당도 주고. 상장해요, 안 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상장을 원래 안 해요. 이익이 많이 나면. 내 혼자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걸 주주들하고 나눠 먹어요? 이분은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하신 거고, 이분도 상장 안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놓고 지금 또 얘기하시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익이 많이 나면 상장을 안 해요.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예요. 그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경우다 보니 상장하는 주식이 대다수 이런 형태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으로 계속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10중 8구라고 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은 10중 1, 2밖에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 확률상 굉장히 떨어지죠. 거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앞으로의 가치보다는 신규 상장주라는 것에 대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저는 부정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시진 말고 이게 본전 이상 올라오면 일단은 이 신규 상장주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망감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신규 상장주니까 또 기대감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기대감이 부각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지지도 않아요. 정말 이거는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진다? 이건 기대감이 갑자기 부각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럼 뭘 노릴 수 있느냐? 데드캣 바운스밖에 못 노려요. 죽은 고양이 탁 튀어오르는 고구간. 그게 곧 나올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본전 이상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